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문제 무기력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교안보 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높았던 7월 11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취임 2달 만에 무력감 토로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 일환이 했습니다. 난제에 직면한 지도자가 한 번쯤 할 수 있는 분야일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북한은 그 사이 육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에 비례해서 한국은 존재감을 더욱 잃어갔습니다. 트럼프 추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정부는 이번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은 젊은 시절 동네 건달의 가량이 밑을 기는 수모를 참고 나중에 한나라의 개국 공신이 된 한신을 문 대통령과 동일시했습니다. 며칠 뒤인 9월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트럼프 추정은 이제 가설이 아닌 입증된 사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한신처럼 반전의 기회를 노리면서 뭔가 도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산업 능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로 보나 기업 혁신, 문화, 정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의 소프트 파워로 보나 명실상부한 중견 국가입니다. OECD 가입국이자 여러 나라의 역할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 즉 주변 강국의 존재로 인해서 한국이 중견국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 전이나 한 세기 전과 같이 주변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했던 약소국은 더 이상 아닙니다. 요즘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처지를 새삼 부각시키고 있는 영화 남한산성이 한반도 현실을 잘 반영한다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벌써 381년 전 먼 과거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취임 5개월째가 되는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부 요인 초청오찬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구심과 미련을 깨끗이 씻어주는 말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3번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 말에 이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뒤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힘이 없고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고 주도적 역할을 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면서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런 무기력증 호소는 더 이상 푸념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한신이 그랬듯이 역전의 순간을 위해서 일부러 힘을 감춰두려는 전략도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정직한 안보인식이자 정부 능력에 대한 자가진단의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곧 다른 경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 한편에 품고 있는 낙관론을 접으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무기력증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정권의 미래를 건 최후의 생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핵 및 미사일 개발 완성을 위해 자원을 최대로 동원해야 하고 뭘 하든 결사적이어야 할 상황입니다. 남한이 무슨 제의를 하든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지 않겠다는 기류가 매우 강합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모두 군 장성 출신으로 대북 강경파들입니다. 게다가 남의 말 잘 안 듣는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북미가 이렇게 극한 대결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한국이 손 놓고 물러서 있는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비상한 안보 위기 국면을 맞아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내놓는 해결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도발을 스스로 중단하면 그때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런데 기다리면 위기는 누가 해소해 줍니까? 문 대통령은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정은을 믿어야 합니까? 김정은이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해 주리라고 믿어야 합니까?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한국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국익을 놓고 대결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당신 차례야 하고 물러서 있는 쪽에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요즘 대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멘토라고 하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안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있을 당시 스티브 배너는 미군 철수와 북핵 동결 구상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마디를 꺼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한국인에게 금지된 언어입니다. 미국은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마음껏 논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고 북한과 협상에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때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그 많은 돈을 갖고도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국방부의 미군 의존증을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도 북핵 미사일 문제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김정은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했던 문 대통령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광야의 홀로선 존재가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이끄는 강력한 통치자이자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사회의 지도자입니다. 트럼프, 김정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을 믿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손으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보고 싶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